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한때 조용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투자자들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과연 기회일지 또 하나의 테마일지 오늘 머니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승우 미국 주식사관학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터의 전문가이신 건 맞나요? 한국의 전문가이긴 할까요?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이 코멘트를 한번 날리면서 갑자기 양자 컴퓨터, 특히 아이온큐 뭐 이런 종목들 한국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폭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위너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가장 큰 오해는 기존 컴퓨터의 상위 호환이라는 건데 상위 호환은 아니고요. 다만 기존 컴퓨터보다 특정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는데 좋은 거는 그 특정 문제들 중에 비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라는 게 가격이 좋고 비싼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사실 그 기술이 비싼 건데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비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비싼 문제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풀면은 임팩트가 큰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은 뭐 물류 관련된 문제라든지 대표적인 예시로 예를 들어 제가 뭐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100곳을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해야 된다. 어떤 순서로 배달하는 게 가장 빨리 하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쓰면 확실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빨리 풀면 그게 돈으로 확 바뀌나요? 빨리 풀면 그건 그대로 돈이 되죠. 특히 물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돈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돈이 되고 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보통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없어지다시피 한다. 혹은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빨라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비트코인 채굴을 빨리 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해서 털리는 게 먼저인가요? 그냥 제가 만약 양자 컴퓨터를 전문가였으면 네. 그냥 남몰래 채굴하고 있다가 이제 해킹당해서 없어지면은 그 전에 빨리 팔려고 노력하겠죠. 몰래 먼저 채굴한다. 원래 먼저 하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 실제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 뭐 D-Wave 퀀텀, 아이온큐, 뭐 리게티 컴퓨팅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뭐 미미하고 아직은 이제 손실 구간이고 순이익으로 돌아선 기업이 그렇게 아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나마 이제 아이온큐가 지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런 완전 신기술 같은 경우에 네. 최고의 투자 전략은 링크드인 기반 투자 기법이 최고입니다. 링크드인. 링크드인이 하려면 이제 사람들 이력서를 올리는 곳이 링크드인이죠. 네.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전공하는 그런 연구실 자체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한 박사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는지를 보면은 가장 확실합니다. 어디 많이 가 있어요?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리고 구글. 구글. 네, 그리고 나서 마소에 조금. 그리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 있습니다. 각자 창업을 하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뭐 창업을 하기도 하고 팀으로 조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사실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에서 양자 컴퓨터를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 네. 뭐 당장 구글 같은 경우에도 5%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투자를 많이 하고 IBM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빅테크들의 재물을 좀 보면은 네. 여기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소형주를 많이 담고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양자 컴퓨터를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조금씩 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양자 컴퓨터라는 어떻게 보면 테마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도 있고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런 방식이 맞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매출이 나기는 나지만 아직까지는 다 POC, 즉 Proof of Concept.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테스트해보는 단계에 가까운 거고 네. 이게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는 거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은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실적이 나와도 좀 애매하고 실적이 안 나온 거나 젠슨왕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 코멘트에 과다 반응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이제 상용화되는 건 조금 의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대기업들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한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실질적인 칩도 만들고 있고 막 PC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과 아이온큐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둘이 그냥 공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돈도 많고
솔직히 뭐 반도체도 훨씬 더 많을 거고 투자할 비용도 많으니까 훨씬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스타트업보다는 훨씬 성공 확률이 이게 지금 연구 단계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성공 확률이 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 둘 중에서 지금 저희는 다 이쪽만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둘이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중에는 어느 정도라고 보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 자체가 진짜로 실현이 잘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확률이 반보다 낮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AI는 기술 쓰는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AI 때문에 대체되겠다는 말들을 자평을 해요. 그게 이제 그쪽의 컨센서스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 전공한 사람 중에서 양자 컴퓨터 주식에 숏을 안 친 친구가 없어요. 매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도를 한 쇼시를. 거죠. 네. 물론 이 매도한 친구들이 돈을 벌진 못했어요.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기술에 대한 평가는 조금 애매하니까 저는 그 확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곤란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스타트업이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리 때 다위 때 골리앗이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승률은 사실 생각보다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게 연구 같은 경우에 돈만의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결국 구글에서 쓰는 양자 컴퓨터 예산이랑 그냥 소위 말하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들에서 쓰는 R&D 예산이랑 보면은 그게 뭐 차이가 안 나진 않겠지만 여기가 좀 더 집중한다면서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연구 같은 게 이거는 너무 좀 약간 휴먼 팩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만 그거는 하나 있는 게 생각보다 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등등도 그렇고 한 곳에서 혁신이 발전하면은 그 다른 곳으로 그 혁신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염이 돼요. 왜 그러면 다 같은 연구실 출신이라.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쪽은 기술적 해결할 게 많지 않고 보안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디서 성공하든 간에 다 같이 수혜를 같이 볼 수는 있다. 근데 그럴 때 상승폭 자체는 당연히 구글보다는 아이온큐 등등이 더 크기는 하겠죠. 네. 근데 왜 그 아이온큐하고 뭐 리게티 컴퓨팅하고 또 이제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방식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 더 상용화 측면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온 트랩하고 초전도체 쪽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솔직히 네.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는 네. 게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 어떤 게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시장을 좀 약간 장악하지도 않았고 네. 반대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밀리지도 않았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때 상황 따라 좀 많이 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약간 픽하려는 시도는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솔직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려워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제가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조금씩 쓰기 때문에 나온 건데 쓰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큰 상관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산업계 문제를 풀 때 조금씩 POC로 써봅니다. 산업계 문제를 예를 들어 물류 문제 같은 아까 말씀드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최적화 문제들에서 가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저희도 약간 연구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써보는데 네. 사실 이게 2019년부터 써볼 수 있었습니다. 예. 2019년부터 애주어라는 이제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예. 이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써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써봤을 때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산업에 스케일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러모로 약간 아직까지는 미래 기술이라 생각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하는 건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빅테크랑 스타트업을 비교했는데 미국에 있는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또 양자컴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스타트업하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본 조달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자본 조달. 현실적으로 지금 구글 같은 데서 양자 컴퓨터로 엔지니어를 근무하는 친구들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그 연봉 받는 엔지니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인적 자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거랑 별개로 투자는 좀 별개라고 생각은 합니다. 투자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이 수혜를 받으면은 실제로 이건 지금 존재는 하는 거니까 이게 네. 실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국장도 수혜를 보고 미장도 수혜를 볼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젠슨항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번엔 투커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써봤는데 좀 별로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또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양자 컴퓨터 회사들 투자할 때는 상장사 투자보다는 스타트업 투자의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 투자의 가장 전문가들은 벤처 캐피탈들이거든요. 아. 그럼 벤처 캐피탈이 어떤 식으로 약간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느냐 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한 스타트업에 너무 큰 비중을 싣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상증자할 때만 들어갑니다. 유상증자. 네. 물타기 할 때 예. 확 빠지니까 예. 그때만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사실 약간 유상증자의 니즈가 높진 않은 편입니다. 지금 주가는 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런웨이 자체 5년, 4년 정도씩 보통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상증자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한 런웨이가 한 2년 정도 남았을 때쯤에 그때쯤에 뭔가 주가도 꽤 올라있다 싶으면 유상증자를 시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때 뭔가 내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미래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럼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막 내 자산의 90%를 양자 컴퓨터에 넣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큰 수준을 넣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 또 맞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보면 어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긴 예. 한데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당연히 다 다른 기법들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계란을 한 바구니 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어떤 확신이 있고 내가 내부 정보가 진짜 있든지 뭔가 다른 확신이 있어서 담는 네. 거는 그거는 개인의 초이스겠지만 네. 저는 그런 정보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양자 컴퓨터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아마도 일단 지금 있는 회사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리딩하는 회사들 몇 군데 있죠. 네. 그런 회사들에 이제 거의 균등하게 배분해서 넣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ETF 사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자 컴퓨터 ETF가 이제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잖아요. 상하는 네네네. 게.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개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아까는 그것도 반반 남아야 되나요? 저는 그냥 구성 보고 담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큰 차이 없지 않을까 큰 차이는 싶고요. 없다. 실제로 미국 ETF 상장할 때 규제가 상당히 있어서 그 안에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아까 제가 말한 뭔가 다른 빅테크 중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들도 반강제로 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거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전체 자산에서 얼마의 비중을 담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전공자들이 보통 잘 맞추지 못합니다. 전공자들이 잘 맞추면 전공자들이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었어야 되는데 AI 전공자 중에 엔비디아를 많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저 그 말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한참 그 엔비디아하고 AMD 한참 엔비디아 주가 막 올라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그 엔비디아가 $200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 한 이게 2년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AI 쪽 전문가 교수님이 제 같으면 엔비디아보다 AMD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구나. 근데 또 그건 있는 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긴 하는데 네. 모든 중이 비슷한 소리라면 그것도 조금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머리를 잘 깎지 못하는데 네. 그 모든 중이 다 똑같은 소리라고 있으면은 그렇죠. 좀 그거는 약간 좀 들어볼 만도 한데 양자 컴퓨터는 솔직히 저도 물리과 출신이기도 하고 네. 주변에 석사 때 양자 컴퓨터 이론적 뭐 그런 베이스도 연구를 했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든 전공자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긴 합니다. 너무 알아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중에 한만 다 같이 일관되면은 믿을 만한데 네. 일부 사람만 하면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양자는 그러면 전문가의 대부분이 네거티브예요. 거의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그 매체로 본 사람 포함해서 아이온큐 전 대표님 빼면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긴 합니다. 네. 그 처음에 창업주 네네네. 그 한국 우리나라 교수님.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을 빼면 사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전공자가 거의 없다는 건 좀 부정적이나.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투자는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결국 확률 베팅인데. 네. 전공자는 확률이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볼 때 50%보다 낮다고 하는 것이고 네. 저희는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 주가보다 기대값 계산했을 때 비록 확률이 10%더라도 만약 내가 이게 성공했을 때
가치보다 10분의 1 이하면 가격이면 저평가가 된 거니까 그러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자 측면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이 확정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요. 아니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중에서 보면 D-Wave 퀀텀, 네, 맞습니다. 뭐 차세대 양자 컴퓨터 보니까 어드밴티지 2 출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써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제가 써보시는 거는 애주어랑 IBM 클라우드에서 거기에서, 예. 이제 제공을 하는 양자 컴퓨터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시뮬레이터고 일부는 진짜 아이온큐 혹은 뭐 몇몇 이제 회사들의 실제 양자 컴퓨터 붙어 있다고 네. 말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게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있으면은 네. 컴퓨터가 메모리 사이즈가 커야지 어떤 일을 하기가 편한데 네. 여러분들 램 사이즈가 작으면은 컴퓨터가 아. 크롬도 안 켜지는 것처럼 이제 그 양자 컴퓨터도 큐빗이라는 게 있어서 네. 큐빗의 개수가 많아야 좋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보통 지금 큐빗의 개수가 한 20개에서 30개 언저리 정도 됩니다. 진짜 많은 게 100개 정도. 예. 근데 그 정도로는 산업계 문제들을 풀기에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배달을 할 때 혹은 물류를 할 때 네. 이제 몇 개의 포스트를 지나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순서로 돌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네. 그 5개의 포스트를 도는 문제를 잘 풀려면은 25개의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지금까지 일단 아이온큐 컴퓨터 나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인데 네. 근데 사실 그거를 풀어와도 구글 OR로 푸는 것이 낫습니다. 구글에서 그런 거 풀려고 나온 툴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모든 개수에 대해서 다 양자 컴퓨터보다는 솔직히 상용 컴퓨터가 더 잘하긴 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실제로 얼마만큼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 대략 2배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가시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0배 정도 들긴 합니다. 10,000배가 들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았나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근데 또 보통 왜 주가는 그렇게 어떤 실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투자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되긴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연. 하지만 실체는 존재한다. 실제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투자는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악재가 나왔을 때, 젠슨항 발언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분명히 기대감이 계속 있는 종목인 건 몇 번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온큐 대표님이 퇴사했을 때도 그때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수하는 인원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원들의 물론 상당수가 한국 기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인원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거는 할 만하다. 다만 자산에 큰 비중을 넣는 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